자, 드디어 확률 단원의 익힘 책 문제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그랬네요.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임의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9장에서 3장을 동시에 뽑는다. 순서 상관없으니까 조합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런데 모두 홀수래요. 동시에 뽑는 3장이 전부 다 홀수로 나타나야 된다. 즉 1부터 9까지의 홀수가 몇 개 있죠? 홀수 1, 3, 5, 7, 9, 5개 있죠. 홀수 5개 중에서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3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9C 3분의 홀수 5개 중에서 3개가 나와주는 이런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9C 3은 얼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써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약분만 잘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5C3은 10이라는 거 외우고 계시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짠짠 하면 이거 3, 이거 4 해서 이거 또 약분되나요? 2 하면 이거 5로 약분되죠. 42분의 5하고 확률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키가 모두 다른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이때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서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명보다 키가 클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4명입니다. 4명인데 왼쪽에서 두 번째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명 있고 2명, 3명, 4명이 서는데 여기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여기 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자신과 이웃한 이 2명보다는 키가 커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키 순서대로 우리가 이름을 한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키는 이렇게 가면서 커지는 거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에 1번이나 2번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번이나 2번은 키가 작은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온다면 여기 양쪽은 자기보다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큰 사람이 오게 돼 있죠. 3번이나 4번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기 1번이 왔다면 양옆에는 2번만 와도 2번이 1번보다 큽니다. 그죠?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여기 양쪽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안 되죠. 만약에 여기에 2번이 왔다. 그래도 여기에 3번이나 1번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 3번이 오게 된다면 얘보다 2번보다 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3번이나 4번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에 왼쪽 두 번째에 누가 온다? 3번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3번의 양쪽에 그죠? 3번의 양쪽에 누가 와야 되죠? 1번하고 2번이 반드시 와야겠죠. 왜? 3번보다 작은 애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2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남는 4번은 자동으로 맨 오른쪽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팩토리얼 그러면 2팩토리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경우냐? 왼쪽 두 번째 자리에 4번이 오는 경우죠. 이 4번이 온다면 키가 가장 큽니다. 그죠? 그렇다면 양쪽에 1, 2, 3번 중에 아무나 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4번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3번 자리, 즉 왼쪽 두 번째 3번을 제외한 3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요? 1, 2, 3 아무리 자리 바꿔도 4번이 크니까요. 그죠? 그래서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2팩토리얼이 아니고 그냥 2라고 적어야겠죠. 자, 참 전체 경우의 수를 안 만들었군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따라서 확률은 24분의 2 플러스 6 해서 3분의 1 하고 나오나요? 네,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자, 경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한 원판에 파란색과 연두색을 포함한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을 칠할 확률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원순열에 관한 얘기죠. 원순열. 파란색, 연두색을 포함한 6가지 색을 여기다 칠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확인을 합시다. 6개를 가지고 원순열을 하는 거니까 6에서 1을 빼서 5팩토리알 하는데 그 빼기 1을 왜 하는지를 알고서 계산을 해야겠죠. 6팩토리알인데 6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6팩토리알인데 원순열을 하게 되면 6번 같은 것이 회전하면 같은 것이 6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6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 뺀 팩토리알 n-1 팩토리알 5 팩토리알이 되겠죠. 5 팩토리알은 얼마인가요? 네, 120입니다. 맞죠? 120. 그렇다면 이제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이 칠해지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파란색 맞은편에 자 파란색이 한 군데 칠해진다면 여기 어딘가에 파란색이 칠해진다면 파란색 바꿔볼까요? 자 파란색 요 하늘색이 있네요. 자 파란색 이 파란색 맞네. 파란색으로 여기에 하나 칠해줬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이제 연두색을 칠해야죠. 연두색. 여기 맞은편에 연두색을 칠할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과 연두색은 자리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얘들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색깔 4개, 나머지 색깔 4개가 있죠. 그 4가지 색을 4가지 색, 남은 4가지 색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열합니다. 자, 이건 왜 그냥 순열을 해야 되느냐? 즉 4팩토리알인데요. 왜 순열을 해야 되느냐? 지금 파란색과 연두색이 자리를 잡고 있죠. 얘들은 이동할 건 아닙니다. 이 원판이 회전을 하는 거지 이 색깔이 이동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둔 다음에 나머지 색깔 예를 들어 4가지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칠해졌어요. 그런데 얘들을 원순열처럼 한 칸씩 이동하면 같은 경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 봅시다. 여기에 1번 들어가고 2번, 3번, 4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파란색과 연두색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얘들은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럼 얘들끼리만 이동하면은 보세요. 파란색 양쪽에 1번, 4번이 있다가 4번, 3번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색은 원순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열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 실수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팩토리알은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확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20분의 24니까 얼마가 되나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이네요. 4번입니다. 어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는 다음 그림과 같이 8명이 함께 탈 수 있다. 배네요, 배. 그죠?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이 8명입니다. 이 놀이기구에 타는 자리를 임의로 배정할 때, 타는 자리를 임의로 배정했을 때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정될 확률은 단 바로 옆이나 바로 앞뒤에 있을 때는 이웃한 것으로 본다. 여기 이렇게 이웃하지 말란 이게 이웃하는 거 또는 이렇게 가면 이웃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학생이 이웃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8명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자 8명을 일렬로 나열해야 됩니다. 8팩토리알이겠네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원순열 아닙니다. 놀이기구 앞과 뒤가 있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학생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앉는 경우가 있죠. 또는 어디에 앉는 경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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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는 경우. 자, 저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곳에 앉으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고요. 그 다음 빨간색에 앉는 경우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쉽게 갈 수 있겠네요. 자, 여학생 이웃하지 않게 자리를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그죠? 4명을 그냥 이렇게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앉아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고 학생만 배정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하얀색, 빨간색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들어가야 됩니다. 자, 흰색인 경우 4팩토리얼, 빨간색인 경우도 4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리가 몇 개 있죠? 남은 자리 4개에 남학생을 배정해야겠죠. 남학생을 배정하는 방법. 의자 4개 남아있고 학생도 4명이니까 4팩토리얼 합니다. 자, 그럼 확률은요. 8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이 2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4팩토리얼이 더 있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크네요. 잘 적어주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팩토리얼, 그 다음 4팩토리얼 표시하고요. 2팩토리얼도 표시하고요. 4팩토리얼 또 나옵니다. 약분 잘 해주시면 됩니다.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일단 날려주시고 2, 4, 4, 2, 8 날려주시고 2, 3은 6도 날려주시고 그럼 분자에는 다 약분되고 남는 게 없네요. 분모가 7호 35분의 1하고 확률이 구해졌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도집합 A와 B가 있고요. TUV, OU. 자,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이 함수가 FT 플러스 FU 플러스 FV가 합이 16이 되도록 하는 그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단원의 성가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함수의 개수를 만들 때는 그죠?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했을 때 정의역, 공역입니다.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y에서 x만큼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x만큼 뽑아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와 연결될 세 개가 필요한 거죠. x에 있는 애들의 개수만큼 여기서 뽑아줘서 하나씩 대응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y에서 x만큼 뽑을 건데요. 그냥 함수의 개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뽑더라? 중복 순열로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함수는 같은 y값에 대응해도 되고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되니까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순열입니다. 그 다음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열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되면은 어떤 경우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x1, x2 이거이면 f의 x1, fx2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얘가 반대로 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조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순서 상관없죠.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순서는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뽑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개수에 맞춰서 뽑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죠. 중복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어떤 경우죠? x1, x2 이놈이면 f의 x1이랑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경우 또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같은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순서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게요.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든다. 전체 함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뭐죠? 파이로 뽑아야 된다 그랬죠? 중복 순열입니다. 어디에서요? Y에서, 공역에서 정의역만큼. 그럼 2개에서 3개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죠. 자, 그런데 ft 플러스 fu 플러스 fv가 16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16이 나와야 되는데 이 16이 될 수 있는 경우 5와 6을 3개 선택해서 16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5, 6, 6밖에 없어요. 아니죠. 5, 5, 6이죠. 그죠? 5, 5, 6입니다. 그런데 얘들이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왜? 지금 현재는 FV가 6인데 FU가 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 6, 5, 6, 5, 5 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3가지밖에 없네요. 따라서 확률은 8분의 3하고 계산됩니다. 자, 기본적인 함수 개수 만드는 이 방법을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전체 함수의 개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고 경우의 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6번. 2016년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는 2724만 7천명이었고 그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수는 2294만 5천명이었다. 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일 확률을 구하시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의미죠. 계산기. 이 비상교과서에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제법 있던데 숫자가 엄청 크거나 그죠? 엄청 크고 막 아니면 소수점으로 막 엄청 작게 나오고 그래서 계산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얘는 일단 간단합니다. 뭐죠? 2724만 7천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그게 고등학교 이상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 사람 수가 2294만 5천명이죠. 이걸 계산기에 써서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손으로는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에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의 A는 3PB고 PA 합집합 B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죠. 4분의 3입니다. 자, 이때 PA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배반 사건이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배반이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죠. 즉 서로 소인 경우입니다. 그죠? 집합으로 봤을 때 서로 소죠.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 즉 교집합의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A 합집합 B라는 거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P의 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만드는데 얘가 0입니다. 지워버리는 거지. 얘가 4분의 3이죠. 문제에서 A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P의 A하고 PB를 A로 고쳐주면 되는데 여기 있죠. 자, 이 조건을 갖고 와서 변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PB는요. 3분의 1 PA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PA 이렇게 고쳐주시면 3분의 4 PA는 4분의 3인가요? 맞죠? 따라서 PA는 A의 확률은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16분의 9하고 계산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여기서 잠깐 자 배반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교집합의 확률이 제로다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종속이다라는 거 얘도 하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왜 배반이면 종속이냐? 그거는 개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풀이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찬운의 반 학생 중에서 여름방학에 바다에 다녀온 학생은 전체의 50%이고 계곡에 다녀온 학생은 전체의 70%이다. 또 바다와 계곡 모두 다녀온 학생은 전체의 30%이다. 자, 찬운의 반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여름방학에 바다 또는 계곡에 다녀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바다에 다녀온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계곡에 다녀온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다녀온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50%, 0.5죠. 그 다음 계곡에 다녀온 학생은 0.7입니다. 즉,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계곡을 다녀왔을 확률이 0.7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계곡 모두 다녀온 학생도 있죠. 그게 바로 모두 다녀온 A 교집합 B의 확률입니다. 얘가 0.3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바다 또는 계곡이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고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네요. 0.5에 0.7을 더하고 0.3을 하나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0.9 해서 90%가 만들어지겠네요. 여러분들은 올여름에 어디를 가시나요? 저는 바다로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여학생 6명과 남학생 4명 중 임의로 4명을 뽑아 외국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4명을 뽑을 거예요. 4명 중에서 여학생이 안 뽑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남학생이 4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학생이 1명이 뽑힐 수도 있고요. 여학생이 2명 또는 여학생이 3명, 4명 모두 여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 뽑힐 확률이니까 여학생이 2명 이상이면 이 경우들이죠. 그런데 뭐죠? 얘가 여사건일 텐데 여학생이 뽑히지 않는 경우와 여학생이 1명 뽑히는 경우를 구하는 게 2개만 계산하면 되니까 얘보다는 조금 계산 과정이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10명이 있죠.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격이 같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여학생 0명 뽑히는 경우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4명을 뽑는 건데 남학생 4명 중에서 4명이 뽑혀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이 1명이 뽑히는 경우입니다. 자, 여학생이 1명이 뽑히면 나머지는 남학생이 3명이 뽑혀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4인데 여학생 1명, 여학생 몇 명입니까? 네, 6명이죠. 6명 중에서 1명이 뽑히고 나머지는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이 뽑히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더하기 하죠. 자, 더하기 해보면 10시4가 얼마인가요? 10시4 계산해볼까요? 10시4는 19, 8, 7, 4, 3, 2, 1 4, 2, 8, 3 이거 3 하면은 3, 7, 21, 210이네요. 그래서 분모는 210분의 4시4는 1이고요. 얘는 210분의 64, 24 그러면 210분의 25입니다. 자, 5로 약분해 볼까요? 얼마죠? 42 이렇게 나오나요? 예, 42분의 5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뭘 계산한 거죠? 예, 여사건을 계산한 겁니다. 여사건을 계산한 거라는 사실 반드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42분의 5 하고 끝내버리면 땡 탈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에서 42분의 5를 빼야겠습니다. 그래서 42분의 얼마 되나요?
40에서 5 빼면 37이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여사건으로 계산했을 때는 항상 1에서 빼줘야 된다는 걸 항상 끝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까먹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크나큰 실수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은 굉장히 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책에 등장하고요. EBS 교재에도 등장하는 문제죠.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마주보는 꼭지점이 아니라 마주보는 점을 연결하게 되면 원의 지름이 될 거예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있는 점 중에서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가 될까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8C3하고 8C3이 얼마죠? 876에 321 그러면 56입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었고요. 전체 삼각형 개수가 56개입니다.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인데 직각삼각형이 많을까요?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들이 많을까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기가 편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중3 때 우리 배운 사실 중에 원의 지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을 그었어요.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모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름을 그어놓고 여기 오른쪽으로 만들어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오죠. 그렇다면 왼쪽으로도 3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름 1개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름 1개에 지금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름을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지름이 몇 개입니까? 자, 색깔 바꿔서 확인해 볼게요. 자, 1개, 2개, 3개, 4개, 4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은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4, 6, 4 곱하기 6, 6 곱하기 4, 6이 먼저 나왔죠. 6 곱하기 4는 24 해서 직각삼각형은 2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1에서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약분부터 할까요? 약분하면은 8로 약분되죠. 7분의 3이네요. 그럼 7분의 4가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꺼내는 시행을 할 때 카드를 3장 이상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카드를 3장 이상 꺼낼 확률입니다. 자,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고 처음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6이면 시행을 멈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장을 꺼내서 6이 나와버리면 시행을 멈춰버려야 됩니다. 왜요? 6의 배수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4가 나왔습니다. 둘을 합하면 6이니까 6의 배수죠. 그러면 또 멈춥니다. 처음에 1이 나왔고요. 두 번째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이 나왔어요. 그럼 합하면 얼마죠? 12죠. 그럼 6의 배수가 되니까 세 번째에서 멈춥니다. 자, 3장 이상 꺼낼 확률이니까 얘가 이제 구하는 확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3장 이상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 4 하면 7이죠. 여기에 5가 나와버렸다. 그럼 4장을 꺼내서 또 12, 즉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3장을 꺼내거나 4장을 꺼내거나 5장, 6장, 7장, 8장 꺼내는 것까지 우리가 확률로 구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여사건이 바로 첫 번째에서 한 장 꺼내서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2장 꺼낸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가 아니라 이 2가지 경우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3장 이상 꺼낼 확률이 구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점점점 해서 이 2가지만 확률로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장을 꺼내서 한 장을 꺼냈는데 꺼내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한 장 꺼냈는데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6 하나밖에 없죠.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장 중에서 한 장이죠. 8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장을 꺼냅니다. 2장을 꺼내어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하고 5가 나오면 6이니까 6의 배수죠. 그 다음 2하고 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얘가 6이죠. 합하면. 그런데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3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사위랑 다릅니다. 자, 그 다음 4, 2가 있고요. 그 다음 5, 1도 있겠죠. 근데 얘들은 이제 합이 6이 되는 경우인데 합이 6 말고 12도 나올 수 있습니다. 12도 6의 배수니까 12. 왜 12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 1부터 8까지 있는데 7하고 8 가장 큰 수 두 개를 합쳤을 때는 15가 되니까 합이 12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4, 8이 있고요. 그 다음 5, 7이 있고요. 그 다음 6, 6도 있는데 얘는 안 됩니다. 같은 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다시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7, 5가 있고 그 다음 8, 4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몇 개입니까? 8개. 8가지죠. 그럼 처음에 꺼낼 때는 8개 중에서 꺼낼 거고요. 두 번째 꺼낼 때는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7개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2장을 꺼낼 때는 2장을 꺼내는 건 차례대로 2장을 꺼내는 거죠. 2장을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7입니다. 56가지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있죠. 총. 자, 그럼 얘는 7분의 1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한 장을 꺼내는 경우, 2장을 꺼내서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두 경우를 합해서 우리가 실제 확률은 1에서 이 두 경우를 합해서 빼줘야겠죠. 그럼 통분해보면 56분의 15가 나오죠. 그죠? 맞나요? 15. 그죠? 그래서 확률 계산하시면 56분의 41하고 확률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3,3, 6,6 이 경우를 제외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은 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사건으로 처리했다는 거. 여사건을 이렇게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표는 어느 과학관에서 300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연령대와 성별을 조사한 것이다. 표가 나와 있죠. 여기 미지수가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겠다. 자, 3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자일 때 그 관람객이 20대 1 확률하고 이 확률과 3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자일 때 그 관람객이 40대 이상일 확률이 서로 같더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죠? 두 조건부 확률이 서로 같다. 그때 300명의 관람객 중에서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라고 또 하나 나왔네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됐습니다. 자, 미지수가 지금 A, B 두 개니까 조건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확률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 하나와 그리고 비율이 12%라는 조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연립해서 A, B를 찾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건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남자인 사건 필요하겠죠. 남자인 사건을 A라고 해봅시다. 그죠? 자, 그 다음 20대인 사건 필요하죠. 자, 20대인 사건. 20대인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40대인 사건도 필요하죠. 자, 여자인 것은 우리가 A의 여사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40대인 사건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왜 40대는 B의 여사건이 아니냐? 19세 이하도 있고 30대도 있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처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여자인 사건은 남자인 사건의 여사건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라고 했습니다. 그럼 40세 이상, 40세 여기 40세 이상이구나. 자, 40세 이상인 사건. 40세 이상이 지금 12%라고 했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네. 뭐죠? 이만큼이 40세 이상이죠. 60 빼기 A 플러스 B 됩니다. 그죠? 40세 이상이 12%라 그랬으니까 300명에서 12% 0.12를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네, 36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60 빼기 A 플러스 B 얘가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A-B는 24하고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식을 기억이라고 일단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부 확률, 두 조건부 확률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P에 뭡니까? 20대 1 확률, 20대 B죠. 그런데 남자 1대 조건부 확률입니다. 얘랑 누가 같다 그랬죠? 네. 40세 이상일 확률, 40세 이상 C죠. 어떨 때요? 여자일 때, 즉 A가 아닐 때, 남자가 아닐 때. 그러면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구하겠습니다. P의 A분의 PA 교집합 B 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A 여분의 P의 C 교집합 A 여를 먼저 할까요? A 여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확률 계산 바로 가겠습니다. 자, PA 300명 중에서 A 남자죠. 남자는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그래서 3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교집합 B. A가 남자고요. B는 20대입니다. 그러면 남자면서 20대인 건 A명이네요. 그래서 300분의 A 될 겁니다. 되죠? 자, 표가 나와 있으면 확률을 바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A 여사건의 확률은 여자일 확률이니까 300명 중에서 여자는 100명입니다. 자, 그 다음 300명 중에서 뭐죠? 여자이면서 40세 이상, 40세 이상 여자는 B죠,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300 날려주시고 정리해보면 200분의 A가 100분의 B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2B하고 만들어지겠네요. 얘가 니은입니다. 그럼 기억하고 니은을 이제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겠습니다. A를 2B로 바꿔요. 2B-B는 24. 그래서 B는 얼마죠? 24죠. B가 24입니다. 그죠? 그럼 B가 24하면 B를 2배 하면 A니까 A는 48하고 구해지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인가요? 72하고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조건부 확률 표로 나와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은 아주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13번입니다. 빨간색 볼펜 10자루, 노란색 볼펜 6자루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세민이와 재현이가 차례로 볼펜을 한 자루씩 임의로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노란색 볼펜을 꺼낼 확률은 꺼낸 볼펜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보건 추출입니다.
자, 비복원 추출일 때는 첫 번째 먼저 꺼내고 나면 두 번째 꺼낼 때 개수가 하나 줄어 있습니다. 뭘 꺼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세민이가 먼저 꺼냅니다. 세민이. 그리고 재현이가 두 번째 꺼내겠죠. 이때 두 사람이 모두 노란색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민이도 노란색, 재현이도 노란색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꺼내는 세민이가 꺼낼 때는 전체 볼펜이 16개가 있죠. 그 중에서 세민이는 노란색을 뽑아야 되니까 6개를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재민이가 꺼내려고 봤을 때 이미 세민이가 노란색을 하나 꺼내 가버린 상황이죠. 그렇다면 15개가 남아있을 겁니다. 전체는. 왜냐하면 다시 넣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세민이가 노란색을 하나 꺼내 갔으니까 이번에는 노란색 볼펜이 5자루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재현이가 두 번째 재현이가 꺼낼 때 노란색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해야 되니까 곱하기 하겠습니다. 약분 가능하죠. 이거 약분하면은 얼마인가요? 8분의 3. 그 다음 얘도 약분하면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 하고 확률이 구해집니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14번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6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유나, 주원이의 순서로 각각 제비를 한 개씩 임의로 뽑을 때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입니다. 유나가 먼저 뽑고요. 주원이가 두 번째 뽑는데 주원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유나가 먼저 뽑으니까 유나가 당첨을 뽑고 주원이가 당첨을 뽑을 수도 있고요. 주원이가 당첨을 뽑지 못하고 주원이가 당첨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유나가 당첨이 되고요. 유나 당첨. 그 다음 주원이도 당첨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유나가 당첨을 못 뽑습니다. 즉 꽝이라는 얘기죠. 꽝. 유나가 꽝을 뽑고 그 다음 주원이가 당첨을 뽑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원이가 두 번째 뽑으니까 유나가 먼저 뽑으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유나가 당첨을 처음에 먼저 뽑으니까 유나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16개 중에 당첨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리고 두 번째 주원이가 당첨을 뽑을 때는 주원이가 이제 뽑을 때는 전체 유나가 먼저 뽑아간 건 다시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15개 남았죠. 그런데 주원이가 먼저 유나가 먼저 당첨 제비를 뽑아갔으니까 주원이가 뽑으려고 할 때는 당첨 제비는 3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원이가 당첨을 뽑을 경우에 유나가 당첨을 뽑고 주원이가 뽑는 경우가 바로 확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나가 당첨 제비를 뽑지 못했을 때는 16분의 12가 되겠죠. 왜냐하면 당첨 제비 4개니까 당첨이 아닌 제비는 12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원이가 뽑을 때는 역시나 다시 넣지 않으니까 15개입니다. 15개 남아있어요. 전체는. 그런데 당첨 제비는 4개 그대로 다 남아있죠. 유나가 당첨이 아닌 걸 뽑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니까 더하기 처리하겠습니다. 약분하면 5분의 1, 4분의 1 해서 얘는 20분의 1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건 계산해보면 약분하면 4분의 3이고요. 얘는 요 4랑 약분하면 15분의 5네요. 15분의 3이죠. 15분의 3 약분되네요.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20분의 1 플러스 4 해서 20분의 5가 되는데 또 약분됩니다. 4분의 1로 확률이 계산되겠습니다. 되겠죠? 15번입니다. A 상자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B 상자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여 공 2개를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흰 공이었을 때 공 2개가 B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표를 그릴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상자가 A 상자, B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A 상자 여기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자, B 상자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상자에서 하나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A 상자를 고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A 상자인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 상자인 사건은 B라고 하죠. 그리고 모두 흰 공이 나와야 됩니다. 두 개를 꺼냈는데 두 개 모두 흰 공이다라는 사건을 흰 공인 사건을 C라고 해보죠. 그러면 자 A 상자일 확률 A 상자일 확률은 뭐죠? 두 상자 중에서 A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상자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확률이. 그 다음 B 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일 겁니다. 자, 그 다음 A 상자에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뭡니까? 5개. 아니 5개가 아니고 검은 공이 4개네요. 그러면 검은 공 4개입니다. 상자가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검은 공이 4개 있고 흰 공이 3개, 즉 7개 있으니까 7개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그 중에 흰 공 3개에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A 상자에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이 바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럼 7C2는 21이고요. 3C2는 3이니까 7분의 1이네요. 자, 그리고 B 상자에서 모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B 상자에서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 B 상자에는 6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6개. 그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이 B 상자에는 4개 있죠. 4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6C2는 15고요. 4C2는 6입니다. 그래서 5분의 2 계산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이 최종적으로 뭐냐? 모두 흰 공이 나왔을 때, 모두 흰 공이 나왔을 때, 그죠? B 상자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B바 C를 구해야 돼요. 그럼 분모에 C가 들어가고 분자에 B 교집합 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각각의 확률을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C의 확률은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 흰 공이 A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흰 공이 B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A에서 나올 확률은 A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A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A에서 두 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도 먼저 선택을 하고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B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B에서 모두 흰 공이 나와야겠죠. 흰 공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PA는 얼마죠?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C바 A는 아까 A에서 흰 공 두 개 나올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그 다음 B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B에서 흰 공 두 개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지금 흰 공 두 개에 대한 얘기죠. 그럼 14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이죠.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70분의 5일은 5, 5, 4, 20, 70이죠. 70분의 5 더하기 14, 19하고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 P의 잘못 적었어요. P의 비교집합 C, 분자에 필요한 비교집합 C 뭐죠? B에서 B를 선택하고 그 다음 흰 공 두 개 나올 확률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가 누군가요? 얘가 이거고 이거죠.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간단하게 바로 계산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얘를 계산합니다. 이제 PC가 얼마였나요? 70분의 19가 되죠. 그 다음 비교집합 C의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자, 5를 약분하시면 14가 되죠. 그래서 19분의 14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표를 그릴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확률 기호, 그죠? 기호로 나타내는 건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거 말로 적으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자, 16번입니다. 어느 병원에 독감 증상으로 찾아오는 1000명의 환자 중에서 1명이 실제로 독감 환자이고 이 병원에서 독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정확도는 90%라고 한다. 독감 증상으로 이 병원에 찾아온 1000명의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정할 때 검사 결과가 독감인 환자가 실제로 독감 환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확률인데 표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사람 수가 나와 있고 퍼센트가 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15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표를 만들어서 바로 풀어버리자. 표를 만들면 실제 독감 환자, 실제 독감인 사람이 있고 독감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삐뚤삐뚤하네.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전체는 1000명인데 실제 독감 환자는 1명이죠. 1명. 그 다음 독감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999명이겠지. 그리고 독감 판정, 독감이라고 판정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감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실제로 독감인 사람이 독감 판정을 받을 확률은 90%야. 90%. 정확도가 90%니까 실제 독감인 환자가 독감이라고 판정받을 확률이 90%니까 1명 중에서 90%면 0.9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럼 독감이라고 판정을 못 받을 확률은 0.1인 거죠. 정확도가 90%니까. 그지? 그런데 검사 결과가 독감이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나와야 됩니다. 그지? 이쪽도. 그러면 999명 중에 독감 판정 정확도가 90%니까 독감이 아닌 사람을 독감이 아니라고 판정할 확률이 90%라는 얘기야.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정확도가 90%라는 얘기는 실제 독감인데 이 사람을 독감이라고 할 확률이 90%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제로는 독감이 아닌데 그걸 독감이 아니라고 판정할 확률도 90%라는 얘기지. 정확하게 판정할 확률이 90%. 그래서 독감이 아닌 사람을 독감이 아니라고 판정할 확률이 90%니까 여기다가 0.9를 곱합니다. 그러면 999에다가 곱하기 0.9를 하게 되면 99, 81, 99, 81, 99, 81 하겠죠. 그러면 81, 81,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81, 81, 81 하면 1, 9, 9, 8 소수점 1칸 899.1명입니다. 그러면 999명 중에서 899.1 이거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였네. 이쪽이 필요한 거니까 0.1%죠. 그러면 0.1을 여기다 곱하면 몇 명입니까? 0.1이지. 0.1을 곱하면 몇 명입니까? 0.1 99.9가 되겠네. 99.9. 그럼 여기는 이 둘을 합쳐서 100.8 나와야 되죠. 그럼 독감이라고 검사 결과가 독감이라고 판정을 받은 거지. 독감이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100.8명. 그리고 실제로 독감인 환자는 0.9명. 그래서 확률은 100.8분의 0.9 계산하시면 1008분의 9가 되겠죠. 그럼 9로 약분됩니다. 9로 약분하면 1, 1, 2, 112분의 1 하고 계산된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사람 수로 나오거나 또는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편할 것이다. 그런데 이 16번에서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정확도가 90%라서 독감인 사람을 독감이라고 또는 독감이 아닌 사람을 독감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정할 확률이 90%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90%가 여기랑
여기에 90%가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 주의하면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은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80%, 20%가 생산되고 있다. 자, 해외에서 80%, 국내에서 20%.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은 4%, 1%. 자, 해외가 4%, 국내가 1%입니다. 불량률이.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퍼센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표로 만들 수가 있다. 자, 표 만들어 봅시다. 해외 공장에서 만든 거, 국내 공장에서 만든 거, 그리고 불량인 것과 정상인 게 있겠죠. 불량품과 정상품. 표를 만들겠습니다. 줄이 삐뚤삐뚤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00. 전체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는 80개를 만들 거고 국내에서는 20개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만든 80개 중에서 분량은 4%죠. 그럼 여기에 0.04를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8, 4, 32니까 3.2가 되겠죠. 맞나요? 32에 소점 하나, 둘하고 0이 있으니까 3.2. 그럼 여기는 76.8 나옵니까? 네, 그래야 80이죠. 그 다음 국내 20개 만드는데 국내에서 20개 만드는데 그 중에 1%가 불량이니까 불량은 0.2개가 되겠죠. 그리고 19.8개는 정상입니다. 문제에서 불량품이었을 때 그랬으니까 이거 둘을 합친 여기 불량품 개수 100개 중에 불량품 개수는 3.4개입니다. 불량품이었을 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불량이었을 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그래서 3.4분의 3.2로 계산하시면 34분의 32, 17분의 16 이렇게 확률이 구해집니다. 간단하죠? 표로 만들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18번입니다. 다음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와 B의 여사건, 이 두 사건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그냥 빈칸만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A와 B는 독립이니까 우리가 독립일 때는 독립인 조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더라. 이게 바로 독립일 조건이죠. 그래서 독립이면 얘가 성립해야 되고 이게 성립하면 교집합의 확률의 곱이 성립하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교집합은 확률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우리가 첫 번째 빈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PA로 묶을 수 있죠. PA 분배 법칙으로 PA를 뽑아내면 여기는 1 남고요. 여기서 1 남고 빼기 PB가 남네요. 1 빼기 PB는 B의 여사건의 확률이지. 여사건의 확률로 처리하면 교집합의 확률이 이 두 사건의 확률을 각각 곱한 것과 같더라.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확률의 곱과 같으면 서로 독립입니다. 하고 독립임을 증명했다 이겁니다. 19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독립일 때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서로 독립이면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A와 B가 독립이면 자 이거부터 볼까요?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도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도 서로 독립이다 하는 거 19번에서 증명했습니다.
아니 18번에서 증명했죠. 19번이 아니라 18번에서 증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독립이면 A의 확률은 B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B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지 않거나 A의 확률은 변함없이 그냥 A의 확률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B의 확률도 A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지 않거나 B의 확률이다. 이게 독립입니다. 그리고 독립일 때 이 조건도 하나 더 있더라 하는 거 곱셈 정리 이렇게 됩니다. 독립일 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어차피 이 둘은 같은 거니까 그죠? 두 가지 조건을 떠올리고 그리고 여 사건들도 독립이 되더라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기억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있네요. B바 A의 확률은 B의 확률과 같더라.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B는 B의 확률이니까. 그죠? 기억을 엄밀하게 우리가 따져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모에 PA가 들어가고 분자에 A 교집합 B가 들어가는데 독립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교집합의 확률이 확률의 곱과 같다. 맞죠? 그럼 PA가 약분돼 버리면 그냥 PB가 되더라.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도 참이죠. 왜냐하면 A와 B가 독립이면 A, B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18번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독립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와 B 여는 그냥 A의 확률과 같더라. 왜냐하면 기억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봤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제 디귿 확인합니다. 디귿은 A바 B는 우리가 PB분의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죠.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니까 A바 B,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B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A입니다. 그리고 B바 A는 그냥 P의 B입니다. 그렇다면 디귿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똑같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랬는데 독립이면 확률이 같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A와 B 확률이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다. 독립이라도 A와 B의 확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번 던집니다. 그죠? 두 번 던집니다.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첫 번째 나오는 것과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것은 서로 독립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죠? 3분의 1이지. 그런데 두 번째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야. 근데 얘가 3의 배수가 나오건 말건 얘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A와 B는 독립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똑같나요? 다르죠.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말입니다. 틀렸어요. 독립이라 그래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같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번 다음 표는 어느 회사에서 3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야유회 장소를 조사한 것이다.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여자인 사건과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람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D 값을 구하시오. 자, 여자인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설악산인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PA와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독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독립이면 확률의 계산에서 독립이면 바로 이걸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교집합의 확률이 확률의 곱과 같다. 그럼 A의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A는 여자인 사건입니다. 여자는 36명 중에 12명이 여자죠. 그래서 36명 중에 12명.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B의 확률, 설악산은 36명 중에 몇 명입니까? 15명이죠. 그래서 36명 중에 15명 하면은 3으로 약분해서 1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A 교집합 B는 여자이면서 설악산. 여자이면서 설악산은 여기 있네요. D다, 그죠? 그래서 36명 중에 D다. 그러면 여기 교집합의 확률, 즉 36분의 D는 A의 확률, B의 확률을 곱하기 해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12분의 5. 그 우변 계산하면 36분의 5죠. 따라서 D는 5명이더라 하고 구해집니다. 그러면 D가 5명 구해지면 A, B, C 다 구할 수 있죠. C는 얘가 5명이면 얘는 7명. 요 5명이니까. 그 다음 B는 10명. 그럼 여기는 몇 명입니까? 14명. 합쳐서 또 21명. 맞아 떨어지죠.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여기서 P가 출발을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P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큼 2칸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인다. 동전 한 개를 6번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P가 2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2 또는 1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6번을 동전 던집니다. 그럼 동전을 6번 던져서 최소 6칸을 움직일 거고 또는 최대 몇 칸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12칸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랬을 때 E에 도착하려면 A에서 하나, 둘, 셋, 네 칸을 가거나 또는 5, 6, 7, 8, 9, 10칸을 가거나 또는 11, 12, 13, 14, 15, 16칸을 가야 돼. 그래서 E에 도착하려면 4칸 또는 10칸 또는 16칸 뭐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6칸 최대 12칸이니까 우리는 10칸 갔을 때를 찾아야 된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이게 2가지나 3가지 나올 수 있으면 각각을 다 구해서 합해주면 됩니다. 확률을. 그럼 10칸을 움직여야 돼. 자,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뒷면이 몇 번 나오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겠죠. 자, 앞면이 X번 나온다. 뒷면이 Y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는 6번 던질 거니까 6입니다. 그리고 칸수를 계산해 봅시다. 앞면이 나오는 건 2칸을 움직일 거고 뒷면이 나오는 건 1칸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합해서 앞면 뒷면 나와서 움직인 칸수를 합쳐서 10칸이 나와야 됩니다. 둘이 연립해서 풀어보면 X는 4가 나오고 Y는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앞면이 몇 번? 4번입니다. 뒷면이 몇 번? 2번입니다. 6번 중에서.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주사위를 6번 던진다. 독립시행 6번 한다. 그러면 N이 6이고요. R이 4가 되겠네. 그래서 6, 6C4, 2분의 1이 4번 하고 2번 해서 계산해보면 6C4는 6C2와 같죠. 그럼 6C2를 따로 한번 계산해보자. 6, 5에 2, 1. 15네. 15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2의 6제곱은 64. 그리고 분자에 15 들어가고 약분 안 되니까 확률은 구하는 확률은 64분의 15하고 끝났습니다. 자, 횟수를 잘 따져서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